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뿐인데 이상하게 대화가 편안했던 사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몇 시간을 이야기하게 만들었던 사람. 반대로 외모도 괜찮고 말도 유창하고 유머도 있는데 이상하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던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비결은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머를 배우고 스피치를 배우고 대화 기술을 익히려고 하죠.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연구한 결과 사람은 말을 많이 한 상대보다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상대를 더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상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그 사람이 기억에 남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 사람에게 끌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훨씬 적은 질문을 받아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 이 질문조차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괜찮았어. 별일 없었어. 그리고 대화는 끝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물어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였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감정을 떠올리게 되고 그 장면을 다시 꺼내게 되죠. 질문의 수준이 달라지면 생각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대화를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좋은 대화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질문은 상대의 기억을 깨우고 감정을 깨우고 가치관을 깨우는 열쇠예요. 그래서 같은 10분의 대화라도 질문을 잘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1시간처럼 느껴지고 질문이 없는 대화는 10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했던 선생님, 가장 존경했던 선배, 가장 친했던 친구, 그 사람들은 정답을 많이 알려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어준 사람이었나요? 대부분은 후자일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에게 답을 들었을 때보다 스스로 답을 발견했을 때 훨씬 강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질문은 상대를 바꾸려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 안에 이미 존재하는 답을 꺼내는 과정이에요. 오늘 소개할 6가지 질문도 바로 그런 질문들입니다. 상대를 조종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상대를 존중하는 질문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할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요즘 가장 재밌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처음 만나면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어디 사세요? 몇 살이세요? 결혼하셨어요? 물론 필요한 질문이죠. 하지만 이런 질문은 정보만 알게 해줄 뿐이에요. 관계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요즘 가장 재밌는 일이 뭐예요? 이 질문은 전혀 달라요. 이 질문을 들은 순간 사람은 자신의 하루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최근 웃었던 순간, 기분 좋았던 기억, 몰입했던 시간. 우리 뇌는 흥미로운 특징이 있어요.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의 감정을 일부 다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기분 좋은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분 좋은 감정이 질문을 던진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전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를 억지로 웃긴 것이 아니에요. 상대를 스스로 좋은 기억을 떠올리도록 도와준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가장 재밌는 일이 뭐예요? 아이랑 놀이터 가는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왜 그 시간이 가장 좋으세요? 회사에서는 늘 긴장하는데 그때만큼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대화는 직업도 나이도 학력도 넘어섭니다.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가져준 사람을 쉽게 잊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오래 말한 사람에게 더 친밀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내가 많이 이야기해줘야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라고 느낄수록 이 사람과 가까워졌다고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목적은 상대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질문 하나가 사람의 표정을 바꾸고 질문 하나가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며 그 분위기가 관계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사람은 결과보다 이야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직업을 듣고 끝내지만 사람은 직업보다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는 대부분 끝나요. 하지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어떤 계기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순간 단순한 소개가 한편의 인생 이야기로 바뀔 거예요. 사실 어릴 때는 전혀 다른 꿈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한 번 실패를 겪고 나서 지금 일을 시작했죠. 이제 우리는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 앞에서 경계심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궁금해해준 경험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묻는 질문은 당신의 삶을 존중합니다 라는 가장 조용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를 잘해야 하고 조언도 잘해야 하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의외의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열심히 위로했는데도 상대는 마음을 닫고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사람 앞에서는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게 되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보다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에게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곧바로 말합니다.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냥 잊어버려.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면 돼. 상대는 분명 도와주려는 의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먼저 이해받는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해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었나요? 이 질문은 사실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감정을 묻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말해요. 작년에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손해를 봤어요?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이러한 결과를 묻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었나요? 그러면 상대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돈보다도 가족들에게 미안했던 게 가장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떠나는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사실은 내가 실패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 순간부터 대화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느꼈던 감정을 오래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물어주는 사람은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상처를 꺼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은 문을 부수는 도구가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노크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좋은 질문에는 항상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는 조언보다 침묵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종종 대답을 준비하느라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경청은 다음 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평생 조언은 수없이 들었지만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의 표정을 가장 크게 바꾸는 질문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질문. 만약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해야 하는 이야기만 하며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는 해야 할 일, 가정에서는 해야 할 책임, 사회에서는 해야 할 역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처음에는 당황할 거예요. 하지만 잠시 후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사실은 이 글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작은 책방을 열고 싶었어요.
사실은 세계 여행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꿈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은 꿈을 이야기하는 순간 목소리의 높이도 표정도 몸짓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희망은 사람의 얼굴까지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현실만 물어요. 월급은 얼마예요? 어디 사세요? 무슨 차 타세요? 이런 질문은 현재를 알게 해줄 뿐입니다. 하지만 꿈을 묻는 질문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꿈이 현실적인지 아닌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입 밖으로 꺼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행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은 꿈은 상상에 머무르지만 말한 꿈은 조금씩 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 누군가가 여러분의 꿈을 진심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아마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특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을 들어주는 사람은 많았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질문 하나가 잊고 있었던 꿈을 깨우고 꿈은 다시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잠깐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 기억 속에 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특별한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평소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내 가치관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5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5번째 질문.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처음 이 질문을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돈도 직업도 지위도 넘어서는 질문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또 누군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이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직업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꿈꾸는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보이지 않는 나침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선택을 만들고 선택은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묻는 질문은 그 사람의 미래를 엿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일관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로 표현하는 순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욱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상대를 알아가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상대가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묻는 순간 대화는 삶의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방향을 함께 바라봐준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해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6가지 질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질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6번째 질문. 지금의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대답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바빠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죠. 돈을 벌어야 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조차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목표가 정말 자신의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혹시 남들이 성공이라고 말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모님의 기대를 내 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회가 정한 기준을 내 가치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속도에만 집중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하지만 인생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원하는 곳에는 도착할 수 없어요. 이 질문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죠.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정말
네가 선택한 길이 맞니?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 것 같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생은 흥미롭게도 질문을 피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질문을 피할수록 삶은 점점 남이 만든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는 사람은 조금씩 삶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포기할지, 그 모든 선택이 자신의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6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봤어요. 하지만 사실 오늘의 핵심은 질문 자체가 아니에요. 질문은 그저 도구일 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질문 속에 담긴 태도입니다. 상대를 평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태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서는 굳이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봤어요. 첫 번째, 요즘 가장 재미있는 일이 뭐예요? 두 번째,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세 번째,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었나요? 네 번째, 만약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의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은 이 6가지 질문을 메모하며 다음에 꼭 써먹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질문도 누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은 신문이 되고, 호기심만 있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은 인터뷰가 됩니다. 하지만 존중하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은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돼요. 결국 사람은 질문 자체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 속에 담긴 태도에 끌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평소 하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하게 될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고 나서도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해받을 것 같은 사람 앞에서만 진짜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유머도, 화려한 화술도, 높은 지식도 아니에요. 당신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좋은 질문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요. 흥미롭게도 이 원리는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는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질문하지 않고 살아가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듭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흐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지만 사실 그 질문은 그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묻지 않았던 질문이 뒤늦게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인생은 답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질문이 사라졌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질문이 멈추면 생각이 멈추고, 생각이 멈추면 성장이 멈추며, 성장이 멈추면 우리는 어느새 남이 만들어 놓은 삶을 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단순히 대화 기술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확인하는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후 누군가를 만날 때 조금 더 좋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사람에게만 질문을 던져보세요. 바로 거울 속의 자신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좋은 질문은 정답을 빨리 찾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을 때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꾸는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은 좋은 질문을 만나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질문 하나가 잠들어 있던 꿈을 깨우고, 포기했던 용기를 다시 일으키며 잊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을 알려주는 사람보다 답을 찾게 해주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사람, 사람을 바꾸려는 사람보다 사람이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6가지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질문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질문했는가? 이 두 질문의 차이가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인생을 바꾸며 결국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게 될 겁니다. 질문은 말을 이어가는 기술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세계를 존중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세계를 존중해준 사람을 평생 잊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훈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